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어제부터 내렸던 비가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 장맛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낮부터 또 기온이 오르면서요. 원주 지역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쳤지만은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서 또 소나기가 찾아오겠다고 하죠. 또 내일도 역시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주말도 역시 마찬가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9대 원주시의회 의장단이 이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만기 의장의 사선에 국민의힘 이재용 의원, 또 부의장의 재선의 최미옥 의원이 선출되었죠. 특히 최미옥 부의장은요, 원주시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장마을 모임이 폐 자전거를 수리해서 공용 자전거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전 재검토로 방향이 잡힌 도청사 신축 이전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서 연내 부지 결정을 목표로 관련 논의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민선 7기 도정 시정에서 춘천의 캠프 폐지로 확정 발표했던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가운데는 기존의 부지였던 캠프 폐지를 포함해서 공유지는 물론이고 춘천 지역 내 사유지까지 모든 부지를 검토 대상에 올려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의 대출 한도를 18일부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존의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을 지원받았던 중신용 소상공인과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역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제9대 원주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전만기 의장단의 사선의 이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으로, 또 부의장의 재선의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미옥 부의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시의회 최초의 여성 부의장 선출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또 더 각별한데요. 오늘 직접 앞으로의 또 의정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부의장 최미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 원주시의회에서는 최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초라는 것은 항상 좀 뭔가 무게감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여성으로서 또 이제 부의장에 또 선출되셨는데, 좀 그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5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원주에 정착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지역구 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셨고, 올해 6월 1일 대선 시의원으로 키워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의 포용력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그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제9대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23분의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제 개인사에 있어서도 무척 영예로울 뿐만 아니라 저를 기점으로 원주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여성 최초 부의장이라는 그 수식어가 필요치 않고요. 네. 여성 의원님들께 더 많은 기회장이 펼쳐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제9대 원주시의회가 36만 원주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또 여성 최초의 의장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이제 24명인데, 네네. 24명의 만장일치로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네네. 자체도 역시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원주시 의회 역사상 의장, 부의장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요. 원주시 의회 24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3명과 11명으로 동수에 가까운 구조에서 만장일치라는 이례적 결과에 몹시 놀라고 의원 모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원구성은 그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그 자체가 제9대 원주시 의회의 화합과 협치의 시작을 알리는 고무적인 상징이라 여겨집니다. 네. 이 각자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각 당에서도 크게 또 의견차가 또 없었던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만은, 네. 또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이제 상임위원회 또 구성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좀 배분이 되었나요? 저희에게 그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3석을 요구는 했습니다. 총 6석 중에 3석은 요구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점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예. 저희에게 이제 이례적으로 또 그 부의장 자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원장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이 이제 선출되었고요. 네. 중요한 상임위원장인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또 위원장을 해서 6개의 자리 중에 이제 4대2 정도는 이제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원내대표는 어떤 분들이 되었습니까? 원내대표요. 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문정환 전 건설도시 위원장이 이제 되었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조용기 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명 중에 13대 11. 이 다수당이 일단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의장도 나왔고 상임위원회 의장단도 좀 더 이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서 전에 이제 시의원 때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또 다수당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초선이었고 네네. 좀 분위기가 아무튼 많이 또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앞으로 좀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24명 의원 중에 초선 의원이 6분이십니다.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재선과 다선 의원은 저희가 8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지금 16분 계시는데 이분 모두가 의욕에 차 있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재선과 다선 의원들이 또 앞으로 열심히 끌어들이고 많이 또 선배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회는 또 견제의 역할도 충실하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부분과 함께 또 원주의 또 현안들을 또 잘 챙겨야 되는 것이 또 함께 또 우리가 이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입니다만은 원주 지역의 현재 그 현안들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원주 고속터미널 이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체감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우리 원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그 돌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 격차 해소 또한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농업 정책의 혁신을 비롯해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구축, 재래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확충, 문화예술, 체육시설 등 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안 마련, 안전한 도시 구축, 장애인 약자를 위한 정책 등 현대 그 최대 현안이 끝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 현안이군요. 네네네. 예. 네, 앞서 제일 첫 번째로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인사로서 이런 그 현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집중도 또 관심들을 또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터미널 문제는 대중교통과에서 또 관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인사에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전혀 그 업무가 좀 생소하신 부분을 냈다. 지금 어떤 의미냐라고 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는데 혹시 인사 내용 아십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일반 시민들께서는 생소한 분이 이제 그 대중교통 과장으로 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당장 제일 급한 현안인데 하면서 네네네. 예. 그런데 그 행정직들은 어느 부서에 가나 일단 그 활동 자체의 루틴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주시 공무원들은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과장직을 맡은 그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민선 8기 원광수 시장님과 함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해서 또 의회와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주시 번영회 측에서는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또 공언도 했는데 이런 그렇죠.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원주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원주시 자체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분양인 상태였고 또 그런 세밀한 그 장치를 해놓기에는 그 점검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원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원주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또 원주시 의회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사라졌다. 많이 당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이 부분 뭐 조속하게 좀 시 차원에서 좀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또 부의장님, 또 향후 또 의정 활동 계획, 또 시민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원주시가 눈부신 경제적 도약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돌봄이 균형감 있게 발전하면서 매력적인 K컬처 중심이 되어서 품격 높은 세계적 도시로 주목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제9대 원주시 의회에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최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9대 원주시 의회가 성장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못 쓰는 폐 자전거를 수리해서 공용 자전거로 변신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폐 자전거 활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공용 자전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공용 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는데요. 각 정거장에 배치된 공용 자전거를 쓰고 또 다른 자전거 정류장에 자전거를 두면 시민들이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에는 이 공용 자전거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요. 원주 노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태장 마을 모임이 폐자전거로 공용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장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10대의 공용 자전거가 설치됐는데요.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때나 근처 홍양천 주변에서 운동할 때 또는 강가를 보면서 태장동 일대에서 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공용 자전거가 모두 폐 자전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 사업 좀 배경도 궁금하군요. 네, 노인 소비자 생활 협동자 조합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006년 창립됐는데요. 60대 이상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태장동에 사는 조합원들이 태장 마을 모임을 만들면서 이 폐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나 길가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새 자전거로 탄생시키고 이를 공용 자전거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 또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 노인 소비자 생활 협동자 조합 홍석분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합원 모임에서 폐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 주변 아파트나 길가에 버려져서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들이 고물로 폐기되는 것을 보고 폐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폐자전거를 이용한 공용자전거 활용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했고 다행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폐자전거를 이용한 공용자전거가 있는데 원주에는 없어서 원주에도 공용자전거가 도입되거나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자전거 수리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까? 네, 먼저 폐자전거를 수거하는데요. 아파트나 학교의 기관이 수거한 폐자전거를 수거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전거 중에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해달라고 요청하면 무료로 자전거를 수거해 옵니다. 이 수거한 자전거는 소초면에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와 또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를 선별하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부품 교체 수리 과정을 거쳐서 새 자전거로 탄생시킵니다. 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전거는 해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다시 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리한 자전거는 마지막으로 녹제거와 세척 작업을 거쳐서 재생 자전거로 완성됩니다. 네, 이 사업 운영 계획 좀 앞으로 또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하군요. 네, 지난 4월부터 작업이 처음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67대의 폐자전거를 수거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자전거 수리 사업을 돕기 위해서 작업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으로 혁신도시에 자전거 작업장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7월과 8월 중 10대 자전거 수리를 완료해서 혁신도시 심사평가원 앞에 공용 자전거를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태장동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총 100대의 자전거를 수거해서 30대의 공용 자전거를 배치하는 게 사업 목표라고 합니다. 자전거 수리를 진행하는 김남원 조합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계를 이렇게 뜯었다가 고치고 뭐 이런 재미도 있고, 또 다 요새는 자전거를 너무 사람들이 자전거를 흔하게 굴리기 때문에 그 버린 자전거를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하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고치는 게 자전거마다 달라요. 자전거가 많이 망가지면 오래 걸리는 거고, 또 자전거가 또 괜찮은 거면 좀 시간이 덜 걸리는 거고, 네. 거기다 윤활 뿌리고 자꾸 동작을 시켜서 다시 잘 굴러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시민들도 이 사업에 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체나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연락하면 폐자전거를 수거해 가는데요. 이 수거 과정을 통해서 새 자전거로 재탄생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자전거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공용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지도사죠, 박창수 지도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먼저 좀 이 기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기관으로서 2006년에 개관하였으며 청소년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어 문화, 체육, 예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현재는 원주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종합 활동 터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 많이 평소에 찾아옵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축제나 이런 공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동아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하고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요일이군요. 이틀 뒤 16일에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을 이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지금 어떤 내용의 행사로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직업 체험 부스랑 그다음에 직업 진로 특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업 체험으로는 베이킹, 퍼스널 컬러, 스트릿 댄스, 바리스타 체험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 진로 특강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소방관의 직업을 직접 그 소방관과 현재 실무에서 뛰고 계시는 직업인들을 통해서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이킹이나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를 예. 직접 체험을 하고 예. 강사분들하고 이제 직접 소통하면서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릿 댄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댄스, 그다음에 요새 스우파나 같은 TV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댄스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는데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진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네. 예. 저희가 진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총 3회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5월 21일 그리고 6월 18일에 2회기까지 진행이 됐고, 네. 이번 7월 16일에 총 3회기 마지막으로 진로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청소년들 지금 참여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가 매 회기별로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직업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 적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참여 방법 좀 일정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선착순 15명씩 각 부스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송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청소년들 좀 서둘러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초대 말씀 해주시면서 또 계획까지 함께 또 이야기해 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은 이번 주 토요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9월 17일 그리고 10월 22일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한가위 페스티벌과 청소년 퍼포먼스 페스티벌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 많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또 이번 주말에 열리는 행사도 좀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의 박창수 청소년 지도사였습니다. 자, 7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